안녕하세요. 쌤캠입니다. 오늘은 4, 5, 6등급의 학원 선택 기준 2. 저번에 이전 영상에서 1을 했었죠. 2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1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수업 자습 말고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는 곳. 이제 이 소규모 수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수학이 5고 6이에요. 자, 5, 6, 7까지도 있죠. 이제 4랑 5, 6, 7은 완벽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5, 6이라는 건 고3 과정뿐 아니라 1, 2학년 과정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수원, 수투, 더 나아가서는 수학 상하까지도 우리의 머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안에 사실은 이 1, 2학년 과정도 훅고 3학년 과정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정규 수업만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규모 수업, 앞에도 말했듯이 국영수, 이제 등급에 맞는 소규모 수업으로 사실은 지난 놓친 과정을 채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이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수학이 6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저희가 1대1로 봐드릴게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1대1 케어는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고요. 만약에 1대1로 꼼꼼하게 수능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면 학원이 과외학원을, 그 학원은 과외학원을 만들었겠죠. 왜 종합학원을 만들었겠어요? 강사는 한정적입니다. 100명당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많아요. 이제 대형일수록. 근데 1대1 케어는 사실 상담하실 때 1대1 케어는 무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대1 말고 그냥 이제 우리는 수학 5등급짜리 아이들을 6명, 7명씩 묶어서 주에 2회 내지는 3회 ABC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야지 그 학원들이 그걸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4, 5, 6등급에겐 국어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영어도 이런 소규모 수업이 꼭 필요합니다. 영어도 사실은 막 50점, 60점 맞는 우리 4, 5, 6들은 기초 문법이나 기본 어법이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다 넣어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야 하고, 그런 학원들이 흔하겠어요? 실제로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원들이 수업 자습을 병행하고 거기에 사실 유료 특강이 깔립니다. 학원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목별 유료 특강이 깔려요. 학원비가 불어나는데 수업 자습을 반복했을 때 학원의 입장에서 지출이 1,000만 원이라면 이런 소규모 수업을 시스템화해서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학원에서 강사료가 2배인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돼요. 이걸 투자하면서 이걸 할 학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학원도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자기 학원의 성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원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아이가 실제로 1, 2학년 때 공부 안 했던 부분까지 분명히 넣어야지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4, 5, 6들 2, 3, 4까지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목표는 인서울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면 3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문과 경우에는 1, 2를 찍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디테일한 케어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학원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낼 때에는 이런 케어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 5, 6등급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1번은 분명히 나의 지난 내가 놓친 부분,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개념까지도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가 1번이어야 합니다. 그게 1번이어야지 나의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딱 이 영상을 정리해 드릴게요. 학원 4, 5, 6 학원을 선택할 때 1번, 한 반에 최소 15명 이하. 왜냐면 수업의 이해도가 이 아이들의 등급에 맞아야 하고 한 반의 인원이 적어야지 질문이 원활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반의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학원의 총 인원도 줄어든다는 거죠.
학원이 작아도 상관없으니 나에게 디테일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학원이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이 수업 자습의 반복 말고 소규모 프로그램을 가진 곳. 그리고 3번이 수업이 이러고 떨어지는 4, 5, 6들은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딱 나왔을 때 이걸 바로바로 질문으로 해결하는 거랑 내가 어느 정도 이 문제와 씨름을 해서 물어보는 거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 5, 6들은 씨름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 씨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잡고 2시간씩, 3시간씩 씨름하는 건 1, 2, 3등급의 얘기고요. 4, 5, 6들이 이전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후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거를 3시간, 4시간 끌어안고 있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4, 5, 6이라고 본다면 이 아이들은 질문을 충분히 원활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째가 질문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인데 과목별 등급에 맞게 분화된 수업. 사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학원에 있을 때 100명만 넘어가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100명 아래로 다운되면 가능합니다. 국어 1등급 그리고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인 아이가 국어는 상위권 수업을 듣고 수학은 하위권 수업을 듣고 영어는 중위권의 수업을 듣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인원이 적어도 이건 시간표를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학원들이 시도하지 않지만 이거를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학원을 열심히 찾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을 때에도 이 4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학원이면 퍼펙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시스템들은 생각도 못할 뿐더러 생각하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근데 학원에 상담을 갔을 때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는 건 자기들이 많이 연구했고 실제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째 기준은 사실 제가 정말 많은 학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학원들을 실제로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별로 수업을 찍겠다는 학원은 사실 딱 한 곳 봤어요. 근데 더 찾아다닐 거거든요. 제가 12월 말까지는 계속 대치동 투어, 기숙 투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참고하여 학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할 때에도 이제 좀 이런 거 있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런 시스템이. 그래도 실제로 우리는 이걸 하는 학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을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찾은 곳은 한 곳이지만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찾아다닐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 나눈 유튜버 쌤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